왕선택 통일 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잠잠한 걸 보면 오늘은 일단 이대로 넘어가는 거겠죠. 지금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네. 사실 핵실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늦어도 12시 이전에는 결행을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10시 반이나 12시 반.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핵실험이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도 없고 그래서 고강도 사실 고강도 도발이라고 우리 말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것은 오늘보다는 어제 그리고 어제보다는 그제가 더 도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시점까지 왔다면 이번에는 도발이 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네. 대신 아까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대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대규모 화력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그것으로서 지금 창군 기념일을 즈음한 어떤 도발 이런 행사는 그것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 화력 훈련 이것도 도발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저강도 도발로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재래식이니까 사실 뭐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좀 종류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화력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서울 불바다라고 하는 작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장사점포를 딱 대기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 곧장 그야말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위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촬영된 화면도 아니고 네. 미사일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육안으로 봤을 때 화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협감을 느끼지는 못하는데 장사정포에서 보는 그 화력, 그 포탄들은 바로 서울을 향해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우리로 봐서는 도발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 타격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한다면 미국이 북한은 서울을 향해서 불바다로 만드는 장사점포 공격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잠재적인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사실 좀 위기감이 고조됐던 이 4월 북침설, 그 4월 위기설은 일단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4월 위기설의 실체가 4월 15일 태양절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오늘 25일 창군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일단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예. 위기설은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월 위기설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또 다른 축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 쪽에 미국이었죠. 무력 예. 시위도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4월 10일에 어떤 그 4월 위기설이 증폭된 날인데 예. 그 날에 그 4월 위기설이 나온 이유가 칼빈슨 함이 한반도로 진격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4월 위기설이 증폭이 된 거거든요. 예. 그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강정규 기자 보도대로 핵잠수함, 세계 최대 핵잠수함 미시간함이 부산에서 현재 정박 중이고 네. 네. 항공모함 칼빈슨함 이르면 내일 동해 쪽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고 연합 군사 훈련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위기설 어느 정도는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네. 미시간함의 모습인데요. 네. 지금 부산항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력적인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인데 이것을 이제 사실 이건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와 있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압박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이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위협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강정규 기자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위력적인 토마호크 미사일 이것이 154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지금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170m입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 잠수함이 부산에 정박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긴장감이 사라지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미 해군 당국은 미시간함이 부산에 온 것은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히려 승조원들의 휴식과
그리고 보급 물자 때문에 들어왔다. 그래서 훈련 일정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어떤 긴장 강도를 조금 조절하기 위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존재 자체만으로 위협이 된다는 미시간함도 지금 한반도에 들어와 있고요. 네. 이런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속내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북한의 경우는 지금 뭐 압박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굉장한 압박을 한 게 사실이고 네. 지금 방금 보신 핵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또 칼빈수함 이런 것들이 압박 요인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겪어왔다는 것이죠. 과거에 2002년이라든가 2003년이라든가 2010년의 일이라든가 이런 과거를 볼 때 그때보다 강도가 더 세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압박 요인들 때문에 겁이 나서 네.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자체의 셈법으로 도발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위기설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은 외부에서 한 것이지 예. 북한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올리는 선에서 뭐 예고만 하고 예고라기보다는 긴장을 올리는 네. 그런 말폭탄 정도로 올리고 실제로는 도발을 하지 않을 계획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지난 2009년의 일입니다.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1월에 출범을 했는데 4월에 장거리 로켓을 북한이 쏴버렸습니다. 예. 취임을 하자마자 곧바로 장거리 로켓을 쏘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굉장히 대응을 강하게 했습니다.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 최대한의 초강경 대응을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반발을 하면서 핵실험을 제2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한 8년, 9년 동안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악화를 가져왔거든요. 상황 악화를 가져온 것은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북한도 역시 불편한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이 강해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또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너무 그 초강경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는 위험하고 금방 해결해야 중대한 문제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처럼 오직 초강경 대응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하는 것보다는 네. 그 위중한 문제다라는 인식에서 그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좋다라는 인식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초점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지금의 고강도 도발을 자제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내세웠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김정은의 내부 계산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그 어떤 회유 네.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북핵 문제가 악화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이런 걸 도발을 해서 문제가 악화됐지만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북한을 자극한 것도 있다.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이 안보상의 우려를 계속해서 빌미로 내세우면서 도발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니까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합 군사훈련을 먼저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해결을 위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4월 6일, 7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를 전면에서 해결하는 주역으로 나선 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다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압박의 의미도 있지만 예. 시진핑 주석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도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지난 2주일, 3주일 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문제도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런 제안이 갔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 해당하고 이것은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국면 전환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어떤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점검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